네, 세 번째 주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희가 들여다볼 텐데요. 결론은 이제 그 검찰이 이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기 전에요.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입니다. 참고용 영상인데 실제로 만약에 저런 일이 우리 실생활에 벌어진다면 그 느끼는 공포감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참고하고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A 씨의 집에 전 남자친구인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에 찾아와서 처음엔 초인종을 누르는가 했더니 행위가 대담해지고 아주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초인종만 눌렀는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전 여자친구가 집에 있다라는 걸 알고서는 네. 소리를 지르거나 그 다음에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계속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네. 문고리가 휘어질 때까지 문을 잡아 흔들었다라는 건데 예. 그리고 이 행위가 단순히 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이게 계속됐다고 합니다. 예, 4시간 동안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은 검찰 단계로 넘겼는데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저는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판까지 가서 예. 형량을 다투기에는 그렇게 중하진 않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경우가 주변에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랑하던 남녀가 예. 이별하는 일은 일산 다반사고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또 이제 어쨌든 이별을 통보받은 쪽에서 그게 아쉽든 자존심이 상하든 인간인지라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에 처한 한쪽 상대가 상대에게 항의를 하거나 혹은 이러지 말자, 다시 만나자라고 또 설득을 시도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 예. 자, 한쪽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고 한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이 남았을 때 이런 장면은 사실은 이 미혼 남녀, 연애를 하던 미혼 남녀에게는 많이 보여지고요. 저도 한두 달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서 밤새 이 여성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이 사람을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예. 경찰이 이제 결국 한두 번 와서 설득도 해보고 예. 데려가려고 하는데 막무가내인 것이 대부분 또 술이 취해서 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예요. 예. 그러고 이제 본인이 화가 나면 감정이 급격하게 이제 고조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또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전에 사실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와서 그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서 열진 않았지만 예. 예. 숨어 있다가 그것도 결국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된 남성이 있었는데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자취를 많이 하는 미혼 남녀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일이 간혹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연애하다 헤어지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치부한 것 아닌가 하는 예.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인데 예. 아까 영화는 이제 공효진 씨 주연의 도어락인데 예. 예. 현실은 더 무섭습니다. 현실이 훨씬 무섭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안에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몇 시간 동안 내가 나갈 수 없도록 내 집을 알고 있고 예. 또 내 신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귀던 남성이 폭력적으로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강요한다. 근데 이게 왜 주거 침입만 되는 거죠? 협박이고 이것도 일종의 폭행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소에 적용하는 혐의가 네. 참 너무나도 단순하다. 이거 주거 침입은 기본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이 여성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에 대한 가해의 어떤 형벌의 원인을 찾아서 예. 혐의로 함께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인데 보니까 사귀던 사람이 헤어졌고 몇 시간 문 두드리다 갔네요. 예. 예. 그럼 뭐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불기소. 예.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지금 최평론가님 말씀 그대로 주거 침입에 대한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혐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든지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아까
최종적으로는 주거 침입 범위를 좀 소극적으로 해석했거나 다른 혐의도 추가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네, 그 주거 침입죄라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예. 사실 중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예. 근데 주거 침입죄로 만약에 주거 침입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라든지 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이러한 주거 침입죄는 모든 범죄의 시작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 사건처럼 이 피해자가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주거 침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피해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사생활의 평온, 주거의 평온이 이게 해쳐졌다라고 하면 법정형 안에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 검찰의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예.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뭐 초범이고 또 반성하는 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기소유예한다라고 했다는 건데 사실은 검찰은 아직도 주거의 평온, 그다음에 사생활의 평온 자체를 이거를 굉장히 가벼운 이 법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상황이 더 나아간다면, 위험하게 나아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예, 아무튼 뭐 이 사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사건 큐브 세 가지 주제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